예, 반갑습니다. 종로학원 임성호 대표이사입니다. 2025학년도 입시가 의대 모집 정원 확대, 그리고 첨단 학과에 대한 선발 인원 확대, 그리고 무전공 선발 확대 신설, 이런 부분들이 현재 입시 변수로서 지금 크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이번 시간에 좀 더 중점적으로 좀 점검을 해드리고, 지금 합격선이 막 대학별로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연수대, 고려대를 비롯해서 지방 거점 국공립대학교, 그리고 의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입시 합격 점수 결과 사항도 점검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대 입시 관련 이슈부터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면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한 3,100명 정도 선발해서 4,600명 규모로 지금 한 1,497명. 사실상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공계 한 개 대학 정도가 만들어진 규모인 거니까 입시의 어떤 입시의 어떤 합격 점수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 의대 입시뿐만 아니라 일반 이공계를 일반 학과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있어서도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특히 저 정도의 선발 규모가 갑자기 늘어난 입시 사례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입시 결과가 만약에 변한다라고 한다면 그 변화의 정도 자체는 상황에 따라서는 기대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큰 폭으로 발생하는 대학, 지역이 발생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예상도 되고 있습니다. 서울권은 변함이 없는데 경인권 같은 경우에는 179명에서 지금 현재 485명, 지금 306명, 기존에 이제 경인권에서 현재 179명에서 485명이니까 거의 3배 가까이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그래서 서울 경인권 소재하고 있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거나 수험생들에게 있어서도 어쨌든 상당한 또 변수로 작용할 것은 불가피하다, 이 정도로 일단 규모로 봐야 되고, 지금 지방권 의대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서울 경인권에서는 특별한 변화가 없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저 정도의 어떤 선발 규모 306명이라는 규모 자체는 몇십 명밖에 안 되는 대학들도 많은 어떤 의대 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306명이라는 모집 정원 규모의 확대는 지금 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수험생들이 갑자기 내신 성적이 좋은 학생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능 성적이 고득점인 학생들이 정해진 4%, 11%, 1, 2등급 룰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보다 학생이 갑자기 증가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모집 정원 자체가 306명 정도가 서울 경인권에서도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 대학에 재학 중인 내신의 고득점이라든지 수능의 고득점인 학생들이 대거 유입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기존 패턴에서 지원자가 그대로 만약에 나타난다라고 하면 합격선에 있어서는 변화가 불가피한 정도의 규모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상황이고, 지방권에서는 충청권이 지금 현재 441명에서 838명까지 벌어졌으니까 거의 2배로 좀 증가된 상황이고, 지방권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변화이기 때문에 충청권에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라든지, 그 다음에 충청권 고교에서 졸업을 하고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이공계 학생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은 특히 충청권에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현재 이공계 대학에 진학을 해서 다니고 있는 학교 내신이 의대 정도 진입권에 있는 학생이라든지, 또는 지방 지역 인재 전형의 의대 수시 수능 최저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학생들이라면은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 부분 다시 한번 재도전을 할 가능성도 높아진 상황이고, 또 상황에 따라서 그런 재도전이 실제적으로 유입되고 증가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기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는 입시 결과에서 상당한 변화가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의 대표적인 지역이 충청권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대구 경북 지역도 지금 현재 365명에서 지금 591명으로 1.6배가 늘어 있고, 부울경도 지금 400명대에서 700명대, 전반적으로 지방권이 지금 2,000명에서 3,200명, 약 한 1,200명 정도 규모가 증가된 규모이기 때문에 지방권 학생들은 일반 이공계 진학을 하고자 했던 학생들조차도 의대 쪽에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폭 자체가 대단히 넓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지난해 서울 경인권 소재 12개 대학에서 그 모집 인원이 지금 565명이었고 지원자가 33,801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시 평균 경쟁률이 59.82대 1이었는데
지금 현재 모집 인원이 지난해 565명에서 762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만약에 지난해 수준 정도의 지원자 33,801명 정도가 그대로 올해도 그냥 재연이 된다라고 하면 경쟁률은 44대 1. 그러니까 거의 한 60대 1에서 40대 초반대 경쟁률은 수시에서부터 급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입시를 한 번도 치러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과연 반수생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이 저 내신 성적대가 의대 합격권 안에 들어오는 1등급 초반대 학생들이 한 11,785명 정도가 금년도에 새롭게 신규로 진입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경쟁률은 거의 한 59대 60대 1에서 40대 초반대 경쟁률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높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의대 모집 정원이 전반적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의대 간에 있어서도 서울 경인권 학생들도 중복 합격으로 인해서 빠져나가고 이동하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지난해 합격선과는 매우 다른 양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서울 경인권에서도 충분히 발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의대 합격 점수 자체가 국수탐 300점 기준으로 과목당 평균 한 0.97점 정도. 그러면은 세 과목, 국어, 수학, 탐구 세 과목을 합치면 한 2.91점, 한 3점 정도의 백분위 점수가 하락이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방권 그 수능 정시로 합격할 수 있는 최저 라인이 한 95점대로 지금 현재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한 95점대 국수탐 평균 백분위 점수가 90점대 1, 2점 대까지 내려갈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예측이 되고 있고, 지금 서연고 이공계 재학 중인 학생들이 지금 현재 한 45% 정도, 서울대, 물론 서울대 위주가 되겠지만은 이 중에서 한 45% 정도대가 수능으로 자력으로서 지방권 의대라도 합격이 가능했다라면은 모집 정원이 늘어난 것들을 감안을 해봤을 경우에는 한 67.7% 정도대로 서연고 이공계 다니는 학생들 중에서 마음만 먹으면 의대 쪽으로도 진학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데, 과연 지금 서연고 이공계 다니는 학생들이 얼마만큼 저런 합격의 문호가 넓어졌기 때문에 금년도에 어떤 재도전 또 재지원을 할 학생들이 얼마만큼 나타나느냐 또는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어떤 합격 점수에서는 상당한 어떤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다, 이렇게 현재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인재 전형을 좀 살펴보면은 우선 충청권이 170명에서 464명이니까 사실상 3배나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은 충청권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현재 충청권 고등학교에서 졸업을 하고 지금 서울 소재 상위권 이공계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 상당히 관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건데, 만약에 그 학생들이 지원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충청권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는 상당히 큰 이변의 합격 점수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상당히 낮게 형성될 가능성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지역이 지금 현재 충청권으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대구 경북도 174명 지역인재 전형 선발해서 357명이니까 거의 2배가 증가됐습니다. 이런 부분들, 또 전반적으로 지방권은 1025명 선발해서 1913명, 갑자기 2배가 늘어났던 이런 지역인재 입시 지형 구도가 바뀌어졌을 때 수시의 내신 합격선의 변화, 그리고 정시의 합격선의 변화가 어느 정도일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떤 규모 자체가 클 수도 있다라고도 충분히 예상을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반수생이 얼마만큼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냐. 지금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학교 내신도 수능도 그렇고 수능 백분위 점수도 그렇고 정해진 4% 11% 갑자기 의대 모집 정원이 늘어났다고 해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수가 한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갑자기 내신 성적 우수한 1등급 초반대 학생들이 2배로 늘어난다라든지 수능의 백분위 최상위권 점수대 학생들이 2배로 늘어날 수는 없는 구조인 거죠. 그러면은 반수생이 그만큼 이런 기회를 가지고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에 대한 어떤 판단과 실제 이행의 어떤 상황 정도에 따라서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도 매우 유리하게 작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반대로 지금 현재 학교 내신 성적이라든지 수능 성적이 어느 정도 컨디션이 갖추어진
졸업생들에게도 상당한 어떤 실제 액션에 옮겼을 때 합격의 확률은 높아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방권에서는 현재 원광대학교, 충북대학교, 특히 충북대학교 같은 경우 20명에서 76명으로 거의 4배가 증가됐습니다. 지역인재 전형이. 그러면은 합격선의 수시의 변화라든지 정시의 변화도 좀 있을 수 있는 거고, 울산대학교도 16명 지역인재 선발 전형에서 66명이니까 지금 4배가 넘어갔죠. 이 4배가 갑작스럽게 늘어났던 부분들이 입시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분명히 충분히 합리적으로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인 거고, 특히 충청권 같은 경우에는 건국대학교 글로컬이 18명에서 66명, 지금 3.6배죠. 그리고 건양대학교가 22명에서 68명, 얼지대학교가 20명에서 65명. 그 다음에 또 학생 수가 그다지 많지 않은 강원대학교도 지금 현재 15명에서 55명, 가톨릭 감동대학교가 10명에서 40명. 거의 웬만한 학교들에서 4배 가까이, 4배 육박할 정도로 지금 현재 지역인재 전형 규모가 확대된 지역의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 이런 학생들은 자기 지역에서 얼마만큼 바뀌어졌고 이런 부분들은 예의주시하면서 한번 상황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충청권 각 권역별로 보면은 지금 현재 충청권이 전체적으로 지난해 127명의 지금 6개 대학에서 127명의 지역인재 전형을 선발을 했는데 그 중에서 지원자가 1213명이었습니다. 9.55대 1이었었죠. 그럼 만약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중에서 작년도 정도 수준으로서 그대로 1213명의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은 모집 정원이 지금 127명에서 374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경쟁률이 평균 경쟁률이 9.55대 1에서 3.24대 1로 떨어지는 게 불가피하죠. 그러면은 만약에 충청권 학생들 중에서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 중에서 지금 재수생들이 대거 지금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수시 경쟁률은 상황에 따라서는 10대 1 정도가 3대 1 정도로 떨어질 수도 있고, 충북대학교 같은 경우에 13대 1이 2.97대 1까지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만약에 재수라든지 반수생들의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들어오지 않는다라면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중에서 충청권에 있는 학생들의 내신 1등급 초반대라든지 2등급 초반대는 갑자기 늘어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그런 N수생들이 대거 유입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충청권에 있는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에 있는 학생들은 모집 정원이 늘어난 규모만큼의 합격선이 그대로 직격으로 보면은 학교 내신 합격선도 낮아질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강원권 지역도 가톨릭 감동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10명 모집에 119명이 지난해 지원해서 11.90대 1이었는데 만약에 지난해 119명 정도가 그대로 지원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경쟁률이 좀 한 2.98대 1까지 떨어질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 울산대학교도 지금 현재 16명에서 66명으로 지역인재 전형이 늘어났기 때문에 갑자기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고등학교 3학년 또 졸업생들이 좀 대거 유입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합격선은 늘어난 수치에 비례해서 그대로 낮아질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작년도에 충청권에서 지금 170명의 지역인재 전형으로 지금 합격을 했는데, 그럼 고등학교 수가 지금 현재 194개 학교였고, 2024학년도 6개 대학에서 170명을 선발했기 때문에 학교당 0.9명이 합격을 한 거죠. 근데 이번에 모집 정원이 지금 464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학교당 평균 합격 인원이 2.4명으로 늘어나는 거니까 대단히 크게 늘어나는 거죠. 거의 2배 이상, 3배 가까운 정도가 되는 고등학교도 있을 수 있고, 10명 합격생이 나왔던 학교가 20명, 30명이 될 수도 있고, 충분히 이제 예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인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지역들도 강원권 같은 경우에는 학교당 0.7명의 지역 이제 합격 인원이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금년도 같은 경우 학교 수를 기준으로 보면 이게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됐든 졸업생이 됐든 0.7명 학교당 합격 인원에서 1.7명으로 늘어나는, 그러니까 대단히 큰 폭으로 증가되는 거죠. 평균적으로 보면은 모집 정원 자체가 2배로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당 평균적으로 지방에서 1명 정도의 지역인재 전형에 합격을 했다라고 하면은 금년도는 1.9명 정도. 그러면은 2배로 증가된 저 합격의 인원 몫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돌아갈지,
또는 N수생들에게 돌아갈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될 상황인데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수혜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지금 그렇게 지금 뭐 반수생이라든지 N수생들이 갑작스럽게 저렇게 대학을 포기하고 들어올 확률이 보다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중에서 지원자의 어떤 폭 자체가 예전에 학교 내신이 뭐 1점 초반대가 1점 중반대까지 지원을 한다라든지 1점 한 중반대에서 1점 후반대 상황에 따라서 2점 초반대 학생들까지 또는 일부 지역의 특목고 자사고 지역 학교 중에서는 거의 학교 내신이 5등급, 6등급, 7등급 이 정도 되는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내신 스펙트럼 학생들도 수능 최저를 맞추가면 도전을 할 가능성도 대단히 높고 실제 그렇게 할 가능성도 높다. 그러면 지역에 있는 명문 일반고 위주로 지역인재 전형의 지원자의 어떤 그 풀 자체는 고3 입장에서는 늘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지금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원자 수도 지금 지난해 충청권 같은 경우에 고등학교가 194개 지금 일반고 특목고 자사고가 있는데 지원자 수가 1213명이었으니까 의대 지역인재 충청권에서 실제 원서를 냈던 학생들이 지난해 1213명이었고 이걸 그 지역의 고등학교 수로 나누어 보면은 학교당 6.3명의 지역인재 의대 전형에 원서를 냈던 학생들입니다. 그러면은 금년도에는 지난해 경쟁률을 그대로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학교당 원서를 내는 학생들이 18.4명으로 늘어나야 됩니다. 엄청나게 늘어나지. 지금 저 정도 수치라고 하면 학교 내에서 1등급대가 아니라 2등급대 학생들도 원서를 낼 수 있는 어떤 스펙트럼 풀 안에 지금 들어와 있다는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실제 수시 지원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또 수시 전형에서는 대부분의 지역인재 전형에 수능 체제를 지금 충족을 해야 되는 사안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내신 성적이 다소 좀 안 좋다 하더라도 뭐 여름 방학 기간 동안이라든지 또는 수능 이전까지 수능 최저만 충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지원자 풀은 대단히 늘어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또 반대로 고교 졸업생 학생들 중에서 저런 부분들이 대거 고3 학생들의 풀 자체 지원자 풀이 늘어나는 그만큼의 그 능가하는 어떤 반수라든지 이런 학생들이 갑자기 들어올 가능성은 조금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고3들에게 조금 더 돌아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조심스럽게 저는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구 경북 지역도 작년도에 학교당 지역인재 전형 의대 전형에 원서를 했던 학생들이 학교당 평균 10.2명이었었는데 금년도 모집 정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저 자체가 19.9명까지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제 실제 벌어질지 안 벌어질지 만약에 벌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경쟁률은 지난해 대비해 가지고 매우 큰 폭으로 떨어지는 지역 대학이 발생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인재 전형에서 수능 최저 기준을 요구하는 전형은 전체 모집 단위에서 95%입니다. 없는 전형은 불과 지금 현재 3개 대학에서 1,549명 중에서 지역인재 의대 전형 1,549명 중에서 수능 최저를 보지 않는 대학은 3개 대학 78명 5%에 불과하고 나머지 모든 대학들은 지금 현재 수능 최저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3개 등급합 4가 33.7%, 3개 등급합 5가 25.8%로 3개 등급합 4, 5 정도대가 지금 현재 가장 한 절반 정도의 모집 단위에서 규모로 지금 현재 볼 수 있고 서울 수도권에서는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이하여대, 가톨릭대학교, 아주대학교, 가천대학교 여기는 수능 체제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고 나머지 대학들은 지방권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덜 보고 있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좀 상당히 좀 덜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지방거점 국공립대학에서 지금 의대 합격생 숫자를 놓고 보면은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들이 이 정도로 되어 있는데 과연 저런 특정 고등학교들이 현재도 다소 쏠림 현상들이 있는데 저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더 쏠릴지 아닐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가는 대목인데 어쨌든 저 합격 지역인재 의대 전형이 확대가 되었고 합격자 수가 실제적으로 증가되는 부분들은 결정적으로 수능 최저 충족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학교 내신 성적이 다소 낮아진다 하더라도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다라면 붙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저런 학생들이 좀 지원을 금년도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지방권 의대 정시로 넘어가게 되면은 지금 현재 수시에서
뽑지 못하는 숫자가 작년도보다 지금까지는 의대 수시 전형에서 뽑지 못하는 인원들이 거의 없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2년 사이에서는. 그런데 과거로 조금 더 내려가 보면은 거의 한 1년에 한 전국에서 보면 한 200명 정도가 수시에서 채우지 못하고 정시로 넘어가는 수시 이원륜이 실제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금년도에는 의대 모집 정원이 늘어났고 또 수시 지역인재 전형이 2배로 늘어났고 수시 지역인재 전형에서 2배로 늘어났고 학교 내신은 어느 정도 된다 하더라도 수능 최저를 못 맞췄을 경우에 또 탈락으로 또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수시에서 뽑지 못하고 정시로 넘어가는 2월 인원도 많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시의 어떤 그 모집 인원은 당초 예상보다는 좀 크게 높아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지역 또 대학에 따라 상황에 따라 매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방권에서 지금 가톨릭 간독대학교, 연세대학교, 미래, 건양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을지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정시에서는 지역인재 전형으로 선발하지 않고 그냥 전국단으로 다 열어줍니다. 그래서 서울 경인권 학생들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대학들이 되고 나머지 대학들도 지역인재로만 뽑는 대학은 없습니다. 정시로 넘어가면은. 그래서 수시 때 거의 대부분의 지역인재로 뽑는 대학들이 정시에 넘어가면은 아예 그냥 전국 규모로 단위를 넓히거나 뽑는다 하더라도 전국단의 선발과 지역인재 전형을 병행으로 선발하는 대학들이 대부분들이기 때문에 정시 전형도 결코 지금 현재 지금까지는 N수생의 하나의 전유물이었다라고 볼 수 있었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금년도에는 고3 학생들에게도 상당 부분은 정시 의대 합격의 문호도 열려질 것이다.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교를 졸업한 학생들로 놓고 보면은 재수생까지라든지 어떤 나이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특별하게 특정한 대학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권에서 고교 출신 학생들 중에 지금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또는 다시 한번 재도전을 해보고자 하는 학생들은 수시 때도 한번 지원할 수 있는 기회, 가능성이 금년도 입시에서 처음으로 제대로 규모가 매우 크게 좀 열려져 있다. 이런 부분들도 지금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정시 합격선이 지금 공개가 됐는데 가톨릭 대학교 서울이 99.33점으로 현재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에 울산대학교가 99.17점으로 다음에 차지하고 있고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가 국수탄 평균 99.0으로 동일 점수대를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고 지방권으로 내려갈수록 어쨌든 의대 최저수는 95.33점으로 금년도 신입생들의 입시 결과가 최근에 공개됐습니다. 95.33점 이상이면은 지방권 의대라도 정시에 합격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지난해 올해 이제 졸업생들 중에서도 저런 부분들 안에 지금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정시에서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한번 해보고 학교 내신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수능 체제를 맞출 수 있는 컨디션만 되면은 과거에 지원하지 못했던 학생들도 학교 내신이 조금 더 떨어지는 학생들도 지원의 기회가 있을 수 있고 합격의 확률도 대단히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인재 전형의 정시 합격선은 전남대학교가 98.33, 부산대학교 98.33점으로 동률 1위를 지금 현재 금년도 신입생 결과는 나타나고 있고 충북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이런 순서대로 지금 현재 지역인재 전형의 정시 합격선인데 현재 지역인재 전형의 정시 합격선도 결코 낮은 점수대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의대가 전국 규모 선발, 지역인재 선발 나누어서 선발하는 대학들도 현재로서는 지역인재 전형의 학생들도 상당 부분 높은 고득점, 어떤 특정 지역에서는 오히려 지역인재 선발 전형의 정시 합격선이 전국 단위로 선발하는 트랙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의대 입시를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보면은 서울권에 있는 대학들은 대부분들이 이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대학들은 정시 100분위 점수 합격선이 낮아졌습니다. 상대적으로 지방권 의대는 정시 합격선이 오히려 좀 높아지는 구도가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수능이 어렵게 출제되어 상위권 변별력이 대단히 커졌고 상위권 변별력이 대단히 커져서 예상 자체는 다소 상향 지원이라든지 소신 지원
그 다음에 지난해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금년도에 의대 모집 정원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예상도 이미 그 당시에 나왔었죠. 그래서 최상위권 학생들은 상향 지원이라는 소신 지원 패턴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했고 저도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 막상 의대 입시 결과를 뚜껑을 열어보고 결과가 나온 걸로 놓고 봤을 때는 지난해 의대 최상위권 학생들은 상당 부분 안정 지원 패턴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금 현재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어쨌든 지방의 지역인재 전형, 특히 충청권, 부울경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그 수시 경쟁률이라든지 합격 점수의 변화가 지금 주목이 되고 있고 결과적으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는 이렇게 문호가 넓어졌기 때문에 지금 뭐 여름 방학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후에 얼마만큼 수능 체제를 충족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에게는 수능에 대한 어떤 강점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 내신이 정말 한 4등급에서 한 6등급 뭐 이런 정도 되는 학생들도 상당 부분 의대 지역인재 전형을 노릴 수 있는 환경으로 일단 바뀌어졌다. 이렇게 지금 현재 볼 수 있습니다. 의대 이슈에 관련된 부분들은 한 이쯤 정리를 드리는 걸로 하고 두 번째 이슈가 이제 첨단 학과가 또 정원이 됐습니다. 그 의대 모집 정원 확대도 이공계 합격 점수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 발생을 했다라면은 첨단 학과의 모집 인원이 당초에 없었던 내용들이 또 정원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실제 수험생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랬든 저랬든 모집 인원이 늘어나서 상위권 대학, 중위권 대학들까지 내려가는 규모까지 지금 현재 스펙트럼으로 봤을 때는 첨단학과의 모집적으로 늘어났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일단 경쟁률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그 합격선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스마트 시스템 과학과가 지금 현재 25명이 신설됐고 지난해 첨단학과가 지난해에 처음으로 신설됐고 금년도에는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스마트 시스템 과학과가 신설되고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능형 반도체 전공이 지금 35명 신설됐고 첨단 컴퓨팅 학부는 한 25명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고려대학교는 인공지능학과가 지금 105명 신설됐고 그다음에 스마트 보안 학부가 지금 20명 증원된 규모. 전체적으로 스카이에서만 184명이라는 인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러면 이 184명의 인원도 어떻게 보면은 까로 보면은 뭐 한 2개, 3개, 뭐 4개 학과 정도가 또 만들어질 정도의 추가적으로 된 규모이기 때문에 스카이라든지 스카이에 있는 그 이하의 대학들에게서도 합격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변수가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지원 상황 이런 부분들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면서 수시 원서를 신중하게 한번 결정을 해보는 중요한 요인이고 한번 변수 체크 사항에 들어가야 될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대기업 계약학과가 지금 일반 대학에서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숭실대, 경북대에서 지금 현재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뭐 LG U 플러스 이런 부분들에서 대기업 계약학과가 지금 현재 이공계 집중 육성 정책 첨단학과 신설과 맞물려서 관심이 지금 현재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들 학과들의 입시 변화 그리고 지원의 어떤 패턴 그 다음에 여기 합격생들이 동시에 다른 대학에 합격을 하고서 빠져나가는 구도의 어떤 수시에 있어서도 보면 추가 합격의 범위가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도 있는 학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개설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들도 한번 살펴봐야 되고 포항공대라든지 한국과학기술원, 강주과학기술원 이런 등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연세대, 고려대, 과학기술원 대학에서 720명 정도가 지금 현재 대기업계획학과로서 운영되고 있으니까 이들 운영되고 있는 대학, 학과 그 다음에 기업명 이런 부분들도 한번 사전에 스크린을 좀 해보시기 바라고 기업별로 봤을 때는 현재 삼성전자가 72.2%를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이런 순서들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첨단학과 2025학년도에 갑자기 신설 정원됐죠. 모집 정원. 의대 모집 정원이 지금 현재 한 1,500명 정도 규모가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첨단학과가 1,145명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공계의 선발 인원 자체가 지금 현재 의대하고 첨단학과까지 합치면은 2,600명 정도 모집 정원이 늘어난 겁니다.
상당 부분이 지금 최상위권과 결부되어진 부분들이 2,600명이나 지금 만들어져 추가적으로 선발이 되었기 때문에 입시 변화에는 상당한 어떤 그 규모의 수가 지금 발생을 했다. 학생 수는 한정되어져 있는데 큰 폭의 변화가 없는데 모집 정원이 지금 현재 거의 3,000명 가까이 더 늘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입시의 어떤 그 상당한 지각 변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규모이고 찬찬히 잘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첨단학과하고 계약학과 지금 현재 입시 결과가 발표가 되고 있는데 서울대학교 일반전형 첨단융합학부가 지금 98.0점으로 국수단 100분위 평균 점수 98.0으로 가장 높게 형성이 되고 있고 고려대학교 스마트 모빌리티 학부가 지금 96.62점으로 현대자동차에서 지금 계약학과로 좀 운영 중인데 가장 높고 두 번째로 높고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의 첨단융합학부가 96.50점. 그러면은 여기 학과들은 좀 전에 말씀드렸을 때 지방권 의대 95.33점이 지금 마지노선이었는데 지금 요 정도 학과는 의대를 선택할 것이냐 여기를 갈 것이냐 두 개 다 저울질을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의 학과이기 때문에 의대도 붙을 수가 있고 이들 대학 이 학과도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중복 합격으로 인한 빠져나가는 빈도가 대단히 많을 수도 있는 학과들이고 그다음에 고려대학교 스마트 보안학부, 연세대학교 인공지능학부, 그다음에 연세대학교 시스템 반도체공학과가 한 95.87에서 95.0 95.33점까지가 의대 마지노선이었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이 대학의 합격선 70% 커트라인 합격선이 95점대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커트라인이 70% 것이 95점이면은 70% 이내 60%, 50%, 40% 이 위에 있는 구간대 학생들은 상당 부분 의대에 동시에 합격할 가능성이 높은 학과이다. 이렇게 일단 추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 시스템 반도체공학과까지는 금년도의 어떤 예비번호라든지 추가 합격 이런 부분들은 지난해에 비해서는 훨씬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일단 예상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만큼 의대 모집 정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고 그 이하인 연세대학교 디스플레이 융합공학과라든지 고려대학교 차세대 통신학과, IT 융합공학과가 지금 현재 94점대에서 93.25점대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의대 라인보다 95.33점보다 좀 낮죠. 그런데 금년도가 의대 모집 정원이 1,500명이 되면서 지금 100분위 점수대가 한 3점, 과목당 평균으로 보면 한 0.9점에서 0.9점, 거의 1점 정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들 대학의 학과도 의대 또는 의약학계열 전반적으로 중복 합격자 수가 늘어날 수가 있고 그렇다면 추가 합격이라든지 예비 번호가 많이 돌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금년도 수시 지원의 어떤 경쟁률 상황 예의주시하면서 저들 학과는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학과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슈로서 지금 현재 무전공 선발 이슈를 또 거론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무전공 선발 전공 자율 선택 유형 1, 2가 있는데 유형 1을 일단 이 주시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형 1 같은 경우에는 문과, 이과 구분이 없죠. 그러니까 선발을 할 때부터 문과, 이과 학생들이 동시에 원서를 낼 수 있다라는 환경이 그 트랙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문과, 이과가 처음부터 뽑을 때 문과 티오, 이과 티오가 따로 있느냐 없느냐. 만약에 문과 티오, 이과 티오가 별도로 특정이 안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문과, 이과가 동시에 원서를 내서 문과 학생들이 더 많이 붙을지 이과 학생이 더 많이 붙을지 모르는 환경이 조성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유형 1은 내가 어떤 특정 학과를 목표로 한다라고 하면은 아예 처음부터 원서를 특정 학과의 원서를 낼 것이냐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학과가 편제가 되어지는 문과, 이과가 같이 융합으로 묶여져 있는 유형 1에 문과, 이과 학생이랑 같이 겨뤄서 경쟁을 하는 구도를 택할 것이냐 아니면 문과 따로, 이과 따로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져 유형 2에 내가 원하는 학과에 구성되어져 유형 2의 원서를 낼 것이냐 그럼 특정 학과 유형 1, 유형 2 어느 곳이 가장 유리할 것인지 불리할 것이냐 어느 쪽에 더 몰릴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상황들도 금년도에 처음 치러보는 입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유불리 또 예상
이런 부분들도 좀 체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수도권 대학이 지금 유형1이 13.1%, 유형2가 16.4% 정도대를 지금 차지를 하고 있고 지금 대학별로 봤을 때는 서울권 31개 대학에서 아예 신설을 했던 대학들이 지금 19개 대학이 있는데 국민대학교가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지금 선발을 하고 있고 828명이 신설됐습니다. 없는 트랙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국민대학교 전체 학과의 모집 정원이 다 조정이 됐다는 거죠. 그만큼 학과에 차출을 해서 828명을 만들었기 때문에 국민대학교라든지 상명대학교라든지 숭실대학교라든지 강원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모집 정원도 들여다봐야 되고 또 저들 대학에 지원을 하고자 할 때 수시에서 뽑는지 정시에서 뽑는지 또 원서를 낼 때 내가 원하는 학과에 바로 다이렉트로 원서를 낼 것인지 저 학과가 구성이 되어져 있는 유형1의 원서를 낼 것인지 유형1이 내가 상향 지원이 될지 아예 특정 학과를 지원하는 것이 상향 지원이 될지 이런 판단들도 나름의 해봐야 되는 거고 이런 입시는 사실은 치러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입시의 어떤 그 불확실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매우 커진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수험생들의 동향 또 뭐 입시 기관이라든지 고등학교 내에서 선생님들께서 예측 분석하는 내용들도 신중하게 어쨌든 귀담아 들어야 될 부분들입니다. 안 치러본 입시에 들어가는 또 트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권에서 31개 대학에서 지금 현재 6,355명을 뽑는데 그중에서 5,362명, 84.3%가 신설입니다. 그래서 이 신설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 써야 되고 경인권에서도 지금 현재 유형1 트랙으로서 3,065명의 지금 모집 인원이 발생을 했고 이 중에서 2,476명, 80.7%는 첫 신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좀 신경을 써야 돼요. 지방권에서도 지금 현재 경북대학교가 384명, 충북대학교가 225명, 전북대 160명, 충남대 147명, 강원대 143명, 경상국립대 41명, 제주대 78명 이렇게 지방 거점 국공립대학에서도 유형1이라는 것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학과가 특정 학과가 지금 현재 유형1에 묶여져 있는지 아니면 특정 학과의 선발 인원 몇 명인지 이런 부분들 보고 또 유형1에 선발하는 것이 문과 이과가 처음부터 TO가 정해져 있게 뽑는 것인지 아니면 TO 없이 그냥 지원을 해서 뽑는 것인지 TO가 있다라고 하면은 문과인지 이과인지 구분을 어떻게 하는 건지 수능 점수로 확인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학교 내신상에서 어떤 부분으로 확인을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체크를 하면서 내가 내신 성적 분포상 특징으로 봤을 때 유형1에 유리할지 이과생이 문과생 입장에서 이과생이 들어와서 경합을 하는 것이 밀리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상황 구도가 지금 현재 전국 상황판이 어떤 것인지는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전국적인 상황 판도로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최근 2022, 2023학년도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지금 저들 대학이 유형1 선발이 갑자기 늘어난 대학의 순서대로 지금 배치인데 상황으로 보면은 대부분의 대학들이 합격성 공개는 이과가 문과보다 학교 내신 성적이 합격 점수가 더 높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저들 학생들이 문과 이과가 같이 경합을 해서 원서를 냈을 경우에 과연 유형1에서 문과 학생이 더 많이 뽑힐 것인지 이과 학생이 더 많이 뽑힐 것인지에 대해서는 만약에 문이과 구분의 특징이 없다라고 하면은 학교 내신 정량적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이과 학생이 조금 유리한 구도가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이 됩니다. 이유는 지금 현재 통합 수능에서는 이과생이 문과보다 확률과 통계가 이과 미적분보다 같은 점수를 맞고도 표준 점수라든지 이런 데서 뒤지고 있는 거죠. 100분위 점수도 뒤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정시에 만약에 유형1으로 도전을 한다라고 하면은 수능 성적표 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문과 따로 하고 이과 따로 할 때는 문과는 문과끼리 경쟁하고 이과는 이과끼리 경쟁하기 때문에 이런 유불리를 따질 필요가 없는데 유형1에서 만약에 정시에서 선발할 때는 상당히 계산이 좀 복잡해지고 어쩌면은 문과가 조금 불리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예상을 충분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학교 내신 성적도 지금 현재 문과, 이과 각 대학별 합격자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같은 뭐 1등급, 1.1등급, 1.2등급, 1.3등급 쭉 줄을 세워 놓으면은 이과 학생이 문과 학생들보다는 상위권에 있어서는 거의 뭐
절대적으로 이과 사기권 학생들이 학교 내신도 특정 분포자 숫자가 전국적 상으로 봤을 때는 많은 것으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정도는 어떻게 보면은 수학에서 1등급이 이과 학생이 거의 한 90% 이상, 90% 중반대까지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추정치가 발표가 되듯이 전국에 지금 내신 득점 분포상 공개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쪽에서 한번 추정을 하고 계산을 해보면은 내신 1등급대라든지 최상위권들 같은 경우에는 이과가 문과보다는 훨씬 더 많이 있다. 이거는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내려가더라도 마찬가지 구조적 분포가 있다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공개는 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형원이라는 그 어떤 전형 트랙이 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수험생 입장에서 사실 깜깜한 거죠. 근데 전체적인 거시적 구도로 놓고 보면은 내신도 문과보다는 이과생이 고득점 학생이 많다라는 점은 일단은 예의주시하면서 문과생들은 생각을 해야 되고 이과생들도 이런 분포가 있구나라는 것도 한번 특징적으로 일단은 체크를 하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금년도에 각 대학들에서 공개한 점수를 놓고 봤을 때 어쨌든 동일 대학 내에서 문과와 이과의 학교 내신 합격선은 이과가 높고 추정을 해보면은 통합 수능에서 수학에서 이과가 문과보다 고득점이 많듯이 학교 내신의 전반적인 상황도 이과생이 문과보다는 고득점이 많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일단은 점검을 해드립니다. 2024학년도 지금 서영고 합격선이 지금 현재 공개가 되었는데 인문계 순서로 보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순서대로 나타났고 지금 인문계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가 통합수능 이후에 지금 현재 특별한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문계는 지금 현재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중에서 이건 평균 국수타 평균 점수 기준인데 2022학년도 통합수능 첫 해에서 한 6.42점 정도. 인문계에서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의 점수 격차가 6.42점. 그다음에 2023학년도가 4.97점, 2024학년도가 5.46점으로 사실은 5점대, 6점대의 백분위 점수가 과목당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는 대단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문계는 점수의 격차가 대단히 크게 발생을 하고 있다. 그리고 자연계로 또 내려가 보면은 지금 2022학년도 첫 해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2023학년도 뭐 고려대, 연세대, 서울대, 2024학년도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인데 연세대학교는 뭐 영어에 대한 감점이 1등급을 맞느냐, 1등급을 못 맞느냐에 따라서 서울대, 고려대보다는 대단히 그 점수의 불리함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요인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2023학년도까지는 가탐2를 반드시 지정을 했는데 2024학년도에 가탐2를 지정해서 폐지를 했기 때문에 가탐1을 보는 학생들이 훨씬 더 많죠. 그럼 가탐1에서 고득점 학생들도 가탐2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서울대학교가 2023학년도에는 고려대, 연세대, 서울대 순에서 2023학년도에 서울대가 가장 또 제일 높은 자리를 올라갔다 이렇게 추정은 되는데 한번 눈여겨볼 거는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024학년도가 저 대학 간의 간격차가 1.74점, 0.82점, 2.41점으로 인문계에 비해서는 격차가 대단히 좁죠. 그런데 지난해 2024학년도에는 격차가 커졌습니다. 지금 현재 1.74점, 0.82점, 2.41점. 그러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학교의 이공계에는 금년도에 큰 폭의 변화가 지금 불가피할 수가 있죠. 의대 모집 정원 확대, 첨단학과 신설, 그다음에 뭐 유형, 원, 뭐 여러 가지 어떤 입시 변수들이 지금 종합적으로 한꺼번에 지금 복합 작용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의 저 이공계의 합격선의 변화는 금년도에는 비교적 크게 발생을 할 수가 있고 저 대학 간의 격차도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은 현재로서는 발생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문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과에서 문과로 교차 지원하는 상황이 여전히 발생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 킬러 문항 배제 2년 차인데 선택 과목 간의 격차가 얼마만큼 발생하느냐에 따라서도 또 이과에서 문과 교차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황에 더 발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줄어들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금년도에 인문계에서는 또 변수가 여전히 지금 현재 작동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자연계는 입시 어떤 모집 정원의 변화 이 부분들이 대거 어떤 그 상황 변화가 크게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학과별로 보면은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 지금 문과의 합격수는
농경제 사회학부가 98.50점, 경제학부가 98.25점, 정치외교학부가 98.25점 순서대로 지금 경제학부 정치외교학부 지금 동점 동률이고,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이 96.75점으로 오히려 농경제, 경제 정치외교학보다는 점수가 좀 매우 좀 상당히 좀 간격이 좀 크게 좀 벌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 전에는 서울대학교가 2023학년 정치외교학부, 자유전공학부, 경제학부 순서대로 나타났던 것이 금년도 신입생들은 농경제 사회학부가 가장 1등 합격선이다. 이만큼 학과별에 있어서도 이과에서 문과 교차 또 통합 수능에 따라서는 점수 격차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금 작동이 되고 있어서 문과의 어떤 점수의 어떤 순서 구도는 굉장히 큰 폭으로 불규칙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서울대학교는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자연계열로 보면 서울대학교는 의예과는 현재 불변이고 의예과가 지금 현재 99.0, 그다음에 의예과 지역규정도 99.0이고 일반전형 수리과학부가 일반학과에서는 가장 높습니다. 약학계열 98.50점이랑 동점 정도 위치를 하고 있고, 첨단 융합학부가 신설이 되었는데 사실은 의대 바로 다음 라인 정도로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나왔지만은 수리과학부에서 현재 밀렸고, 건설환경공학부라든지 치학과라든지 화학부 이런 쪽에서 밀리면서 일반전형 같은 경우 98.0점으로 일반전형 수의학과와 지금 동률로 지금 동점으로 나타나고 있고, 지역균형으로 선발하는 첨단 융합학부 같은 경우 96.50점으로 지금 현재 컴퓨터공학이라든지 전기정보공학부, 공과대학 강역단위 선발 이 부분보다는 합격선이 더 떨어지는 것으로 일단 첫해 입시 결과는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연세대학교를 인문계열을 보면은 지금 문화인류학과가 94.25점으로 가장 높습니다. 금년도 신입생. 그다음에 두 번째 언론홍보영상학부 93.25점, 그다음 문헌정보학과가 92.75점 순서로 되어 있는데, 지난해 입시에서는 언론홍보영상학부가 92.75점 1위였고, 그 다음에 경영학과, 식품영양학과 있는데, 지금 연세대학교도 서울대학교로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과에 대한 어떤 서열 구도는, 비교적 좀 그 학과별로 이렇게 보면 좀 크게 좀 발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연세대학교 자연계열로 보면은, 의예과가 99점, 치예과, 약학과 순서고, 그 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가 95.0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연세대학교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는 의대, 치대, 약대 바로 다음 라인 정도 형성이 되는 거니까, 그만큼 연세대학교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의 합격생들의 상당수는 다른 대학의 의대 복수 합격, 중복 합격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학과다 볼 수 있고, 인공지능학과도 지금 95.0점 합격 점수 라인대로 놓고 보면은 95.33점대가 지금 현재 의대의 최저선 라인 정도 있었으니까, 지금 연세대학교 도시공학부, 생명공학과, 생화학과, 전기전자공학부, 그 다음에 화학과 이 모든 학과들은 의대 모집 정원 학대 이슈가 금년도에 발생을 했고, 의대 모집 정원 학대에 따라서 합격선이 낮아진다 라는 점을 감안한다라고 하면은 저들 한 95점대, 94점대 형성되어 있는 학과들의 상당수 학생들은 금년도에 의대에 중복 지원할 가능성도 높고, 중복 합격으로 실제 빠져나가는 빈도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시라든지 이런 원서를 낼 때도 그런 부분들도 한번 참고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같은 인문학부 같은 경우에 자유전공학부가 95.87점, 그 다음에 통계학과가 95.23점, 경영대학이 95.0점. 비교적 다른 대학에 비해서 고려대학교의 문과의 어떤 상위권 인기학과의 어떤 순서 랭킹에 있어서는 조금은 안정적인 면을 좀 띠고 있는 대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고려대학교 자연계는 의예과, 의과대학 99.0으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가 금년도에는 이상하게 지금 동률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 모빌리티 학부가 지금 96.62점으로 의대 최저 라인보다 높게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과학과가 96.2점, 화공생명공학과가 96점,
96.02점. 그럼 저기 대체적으로 보면은 고려대학교 지금 데이터, 전기, 전자, 바이오 95.33점까지 내려가 있으니까 그 절반 정도의 고려대학교 70% 그때는 합격선으로 놓고 보면은 의대 라인 정도까지 지금 현재 금년도 신입생 결과로 봤을 때는 맞먹을 정도였다라고 보면은 금년도의 의대 모집 정원 학대 이슈와 연결이 되어서 고려대학교 일반 학과의 또 의대라든지 뭐 약학 계열이라든지 중복 합격으로 인한 어떤 빠져나감, 이동 현상 이런 부분들은 서영고에서는 현재 점수 라인업 구도로 놓고 봤을 때는 금년도 발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대단히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지금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 거점 국공립대학교를 가보면은 학교당 평균 인문 계열로 놓고 보면은 부산대학교가 79.47점. 79.47점이면은 지금 현재 대체적으로 등급으로 보면 한 3등급대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합격을 해 있다. 수능, 국어, 수학, 탐구 뭐 평균적으로 국어, 수학, 탐구에서 한 3등급대 정도 학생들. 그다음에 경북대학교가 79.04점, 강원대학교가 75.50점. 비교적 높은 단위로 지금 서열로 좀 올라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 충남대학교가 72.81점. 대체적으로 경상국립대학교가 61.72점으로 거의 4등급 끝선 정도. 제주대학교 58.75점으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수능 5등급대까지 지금 현재 가 있는 상황이고, 자연계열로 보면은 부산대학교가 82.07등급, 평균 한 3등급대 정도. 3등급 한 중반대 정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경북대학교 82.06점, 거의 부산대, 경북대 비슷한 수준이고, 강원대학교가 자연계열에서도 지금 현재 74.41점, 그 다음 전남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전북대학교까지가 한 4등급 정도대로 볼 수 있고, 경상국립대학교가 60.37이니까 4등급 끝라인 정도. 제주대학교 56.87점 정도니까 지금 5등급대 정도 이렇게 지금 현재 금년도 결과는 나왔습니다. 수시 내신 합격선을 보면은 보통 수능으로 보면은 한 4등급대, 부산대학교가 한 3등급대 정도, 3등급이 부산대학교, 경북대학교 정도로 보고, 나머지 대부분의 대학들은 한 4등급대 정도로 추정이, 4등급들이 현재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수능으로 봤을 때는 내신 발표 기준으로 보면은 그보다 약간 한 등급 정도가 좀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규모인데, 부산대학교가 2.99등급 인문계열에서, 그 다음에 경북대학교부터 강원대학교, 전북대학교까지는 한 3점 중후반대 정도. 그 다음에 경상국립대가 4등급이 넘어가고 제주대학교가 한 4등급 중반대.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내신 한 3등급대 정도대라고 하면은 지방 거점 국공립대도 합격할 수가 있고, 수능으로 따져보면 한 4등급대까지도 갈 수 있는 부분이 3등급의 내신, 4등급의 수능, 요 정도가 지금 현재 평균 정도의 점수 라인대고, 자연계열로 보면은 부산대학교, 경북대학교는 내신으로 보면 한 2등급대로 좀 더 타이트하게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충남대, 전남대, 충북대, 강원대, 강원대학교까지는 한 3등급에 3등급 후반대. 강원대학교가 수능 성적으로 보면은 조금 더 높아지는 상황이 나타나는데, 내신 수시 때 보면은 선호도와 정시 때 선호도가 좀 다른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고, 이게 아무래도 좀 수도권에 가깝기 때문에 정시 때는 어떻게 하든지 붙고자 하는 심리 쪽이 작용할 가능성도 있고, 수시에서 선호도로 놓고 봤을 때는 내신 성적이 좋았던 학생들이 결국 그 순수들을 원서를 쓰게 될 텐데, 선호도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저런 순수도가 수험생 입장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수시는 나름의 어떤 정시 때보다는 다소 소신 지원 양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럼 그런 면으로 놓고 봤을 때는 수시 때 선호도와 정시 때 선호도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정시 때는 떨어지면 다시 재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시 때는 아무래도 전반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는 안정적으로 붙고자 하는 심리가 수시 때보다 더 크게 작동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통 수시 때하고 정시 때 여러분들의 어떤 목표 대학과
현재 여러분들 어떤 심리 상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평균적으로 내가 3등급대 내신이 3등급대냐 그렇지 않느냐, 수능에 지금 현재 4등급대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을 놓고 내가 목표 대학이 지방 거점 국공립대학인지, 지방 거점 국공립대학은 지금 현재 내신이라는 수능으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지, 아니면 수도권 대학을 노리면서 어느 정도 지금 현재 격차가 벌어지면서 도전할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 2025학년도 입시가 지금 의대 이슈 첨단학과 무전공, 뭐 킬러 문항 배제에 따라서 수능 난이도에 따라서 뭐 특히 영어 절대평가형 과목에서도 수능 체제를 충족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고, 사실은 쉽고 어렵고가 국어 수학 탐구에서는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수능 체제 기준에. 왜냐하면 어렵든 쉽든 4% 11%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수능 체제 영향이 아닌데, 다만 영어 과목은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어렵고 쉽느냐에 따라서 수능 체제 충족 인원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요인이 생기는 거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9월 평가 모의고사 때 그리고 본수능 때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다음에 반수생들이 얼마만큼 들어오느냐. 근데 의대 모집 정원 확대의 규모와 지난해 지원자 수를 놓고 봤을 때 지난해 경쟁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반수생이라든지 의대 어떤 지원자 자체가 졸업생들이 엄청나게 쏟아지지 않으면 지난해 경쟁률 유지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최상위권의 합격 내신 점수 라인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될 테고, 특히 의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 체제를 맞출 수 있는 컨디션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중대한 변수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방학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어떤 입시 정보 나오고 이런 부분들도 잘 어떻게 보면 금년도에는 특히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만 어떤 입시 변화에 따라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공부를 해놓고 준비를 했던 것들이 손해를 보지 않을 수도 있고, 오히려 그게 기회가 돼서 더 큰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이상의 대학에 갈 수도 있는 상황이 분명히 벌어진 거기 때문에 정보의 어떤 변화, 예상 이런 부분들은 어디에서 발표를 하든지 간에 기다와 들을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현재 수능이 뭐 다소 어렵다 쉽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본수능 때까지 수능에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시간과 노력을 한다라고 하면은 원하는 점수도 나타날 수 있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예전보다는 대학에 어떤 지원할 수 있는 기회, 합격의 문호는 넓어져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